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성 커뮤니티 글에 시댁 거실에 김치 한 통 부어버리고 나온 성깔 있는 며느리입니다. 첫 번 글 댓글에 정말 저희 시부모님 욕도 엄청 많이 달렸고 제 욕 역시 아주 많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이런 관심도 처음 받았지만 아마 또 제 인생 중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것도 처음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있었던 일 그대로 좀 적겠습니다.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진상 중에 이런 상진상 시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 그 일이 있고 바로 짐 싸서 아예 저희 순천 친정집으로 내려왔고 남편과의 연락도 아예 차단했는데 남편은 불안했던지 제 마음을 잡아보겠다고 직장에 휴가를 낸 건지 그만두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흘 넘게 저희 친정 순천집으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제가 친정집 안으로는 발도 못 붙이게 하니 친정 부모님도 안타깝지만 딸 편에 서서 묵묵히 바라만 주십니다. 제가 아픈 만큼 저희 부모님도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어쩌겠어요? 아직은 남편을 마주할 용기도 없고 그냥 숨고만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여지를 준다면 남편은 포기 못하고 저를 더 힘들게 할 게 뻔하니까 전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그 긴 시간 차 안에서 매일 자는 것 같고 한 번씩 찜질방 같은 곳에서 씻고 오는 것 같아 이 추운 날 너무 걱정도 되지만 제가 만약 다시 남편과 합친다 해도 시부모님을 평생 마주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엄두도 안 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김치를 패대기 치던 날 남편 입장까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뒤늦은 후회도 좀 했었네요. 사실 매일 저만 저렇게 바라보고 목매는 거 보고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운한 건 시부모님들이 저희 친정집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결혼을 반대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소 시댁 가도 저에겐 그 어떤 싫은 내색조차 한 번 안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절 그냥 반겨주시니 좋았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아직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고 남편이 이 상황을 끝내고 빨리 이천 집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또 남편이 시댁에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온갖 욕을 하면서도 회유하려도 안 되니 화를 내시더니 결론은 지금 네 남편이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니 시어머니인 내가 자존심 굽히고 봐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전 당연히 그분들이랑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알 수도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까지 하시며 아직도 저를 괴롭히시네요. 또 친정집 유선 전화기로도 수시로 연락해서 제가 전화기 코드도 빼버린 상태입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은 여전히 집 앞에 와 있었고 시부모님들이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저희 친정집 주소를 들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밖에서 남편과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친정집 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얼굴 좀 보고 친정집 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 하시니 친정집 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 하시니 저희 친정엄마가 그래도 오신 거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문을 열며 인사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도 무시하며 인사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친정 부모 앞에서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마주치기 싫었지만 안절부절하시는 친정 부모님 안쓰러워 밖으로 나갔네요. 오랜만에 제가 밖에 나와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니 눈물밖에 안 났고 남편도 저를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서로 가슴 아프게 바라만 보고 울고 있으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아주 쌍으로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하시며 남편 보고 지랄 좀 그만 떨고 네 부모 좀 그렇게 기다리고 챙겨보라며 남편을 나무라시는데 정말 남편과 나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민망함에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맨날 하시던 말씀이 시어머니의 친정가문이 뿌리 깊은 집이어서 기품과 교양을 중요시하며 컸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던 분이셨는데 오늘은 왠지 그 모든 걸 2000시대기에 내팽개치고 입에 걸레만 물고 오신 듯 하네요. 시부모님이 저보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시며 남편도 따라오려는 거 제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니 내가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조용한 곳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둘이 이야기하라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온다며 가셨습니다. 순천 처음 오시는 분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전 어머니랑 대화를 끝내야 해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고 어쩜 그렇게 교양도 없고 무식하게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가냐면서 치우는데 죽을 뻔했고 지금도 집에 가면 김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무척이나 서운했다며 저를 엄청 나무라셨습니다. 또 며느리 네가 그러고 나가서 울 아들한테 얼마나 괄시당하고 면박을 당했는지 그 수모를 잊을 수가 없다며 흥분하시며 흐느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한 거 다 들추시면서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며 오로지 제 탓만 하시네요. 그러면서 먼저 시부모한테 사죄하고 들어오면 모든 걸 잊고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전 일단 그 일은 많이 죄송한데 저 역시 매일 당연하게 식사하러 오시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말도 없이 친정부모님이 만드신 김치를 그냥 가져가서 서운했다 하니 그깟 김치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가족끼리 좀 가져가서 나눠 먹으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들 허락받고 아들 보는 앞에서 가져온 거니 저보고 제발 오해 좀 하지 말래요. 또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 보고 충격 먹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촌에 살면서 못 배우고 무식해서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는데 뭘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냐고 하네요. 아들 말 들어보니 네 부모들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고 하는데 맞느냐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랍니다. 혼잣말로 하긴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런 촌에서 이렇게 무지하게 살지는 않을 건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라고 하시네요. 너무 화가 나 아무리 시부모님이지만 할 말과 안 한 말을 좀 가려서 해달라 하니 자기는 쿨해서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솔직히 결혼할 때 며느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부모가 배운 게 없어 반대했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뻐해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네 엄마 발을 왜 절뚝거리는 거냐면서 그때 상견례나 결혼식 때는 안 저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저는 거냐며 혹시 소아마비 뭐 그런 거 아니냐면서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유전되는 거 아니냐는 무식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래도 사돈인데 네 엄마가 뭐냐고 제 앞에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니 네 엄마를 네 엄마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 하려다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일어나려는데 그날 며느리 네가 집에 와서 밥상 차려준다 해서 시아버지랑 잔뜩 기대고 있었는데 그러고 가는 바람에 그날 시아버지랑도 엄청 싸우고 저녁도 못 먹고 김치 치우느냐고 고생만 하다가 잤는데 지금 생각해도 열통이 타서 화가 난답니다. 그래서 전 거실 바닥에 먹을 김치 반찬을 가득 차려놓고 갔는데 왜 그것도 못 드셨냐고 차려놓은 김치 반찬에 밥만 퍼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김치 국물에 밥을 비벼 먹든 퍼먹든 하셔야지. 그것도 며느리가 퍼줘야 드실 수 있냐면서 비웃어주며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저와 저희 부모님을 모욕해놓고 그 한마디에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뒤통수에 대고 온갖 욕의 소리를 지르시는데 참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교양이 철철 넘치시더라고요. 그 옛날 시어머니는 대학도 다닌 신여성이라며 엄청 자랑하시더니 아마도 전공은 욕을 배우셨는지 신여성답게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회유하러 오신 건지 이혼시키러 오신 건지 답이 안 나와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남편이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길래 난 택시 타고 갈 테니
어머님 모시고 가서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러고 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친정집 앞에 아버님 차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집에 들어갔더니 며느리 왔냐면서 반기며 며느리 잘 둔 덕에 맛있는 반찬 많이 싸가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허허거리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 상황에 무슨 반찬 이야기인가 싶어 너무 당황스러워 친정엄마께 물어보니 아버님이 안 싸던 김치가 맛있어 반했다며 친정엄마 김치를 싸달라고 하셔서 김치 한 통이랑 반찬 몇 가지 싸다 드렸고 또 시아버님이 친정집 여기저기 둘러보시며 친정 부모님이 농사 지어 놓았던 검은 콩이랑 팥과 말려놓은 곶감을 달라고 해서 콩과 팥은 한 말씩 퍼주고 말려놓은 곶감도 본인이 곶감을 좋아하신다고 다 싸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매년 한 번씩 또 올 친정으로 들린다고 하셨대요. 싸준 친정엄마나 싸달라고 하는 시아버지나 친정엄마도 양이 많아서 혹시 시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사양하고 좋은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돈을 안 주시고 당연한 듯이 가져가서 좀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친정엄마에게 며느리 데리러 왔다면서 일이 잘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저희 엄마는 딸 잘 보이려고 그 많은 반찬을 싸주셨다고 합니다. 신혼집에서도 염치 없이 냉장고 뒤져 반찬을 싸가시더니 울 친정 와서 별다를 게 없는 시아버지를 보니 헛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세상에 김치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철없는 시아버님은 또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을까요? 화는 났지만 이미 차에 실었다니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푹 쉬었다 오고 마음 풀리면 다시 보자고 나가셨는데 염치가 있으면 사돈 집에 음료수 하나를 사오던가 예의상 성이라고 몇만 원이라도 쥐어주는 척을 하던가 어딜 가든 항상 빈손으로 와서 다 본인들 거 마냥 다 챙겨가는 모습에 어쩜 부부가 저리도 죽이 척척 맞는지 가만 보면 각자의 인연은 따로 있는 듯 합니다. 저 두 분은 그 누가 봐도 천생연분 부부가 어쩜 이렇게 똑같으신지 똑같이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둘 다 그러니까 알콩달콩 잘 맞춰 사시나 봅니다. 어이없는 시아버지 모습에 우리 친정집에 있는 먼지 한 톨도 드리기 싫었지만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던 저의 마지막 배려라 생각하고 쿨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버님께 남은 여생 편하게 잘 사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반찬 생각이 좋으신 건지 제 말을 못 들으신 건지 시아버님은 끝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고 빨리 올라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울 남편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고 이번 일에서는 죄 없는 남편이 덤터기를 써 불쌍하지만 저런 부모를 둔 탓인데 어쩌겠어요? 팔자라고 생각해야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네 부모들 모시고 사라지라고 했고 아버님이 가져가신 농산물과 김치값은 계좌로 꼭 붙이라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묻길래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며 전화 끊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님 차에 그 김치통이고 반찬이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저희 부모님 앞에서 딸의 험한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용한 곳에서 울 친정 부모님을 욕한 녹음 파일만 남편 폰으로 보내놓고 내가 당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니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부모들 하는 거 보니 그나마 남편 너에게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으니 한 번 더 이런 꼴 당하게 하거나 다시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결혼은 둘만의 사랑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잘하려 해도 한쪽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듯해요. 이 일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남편도 저처럼 다 잊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마음 편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결론이 시원치 않은 글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